요즘 왜 이렇게 옅은 미소를 띈 거야? 안녕. 그래서 이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거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골지체라고 하는 거 빈칸 두고 또는 소포체라고 하는 거 빈칸 둔 다음에 각자 세포 소기관들의 역할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역할 가지고 이름 매칭해 주는 거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세포 소기관 얘기들 마무리가 되고, 자, 그 세포 소기관으로 배웠었던 애 중에 하나, 자, 세포의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세포막이 하는 역할, 아까 세포 내외로 물질 출입을 조절해줘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출입을 어떻게 조절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생김새를 먼저 관찰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애 구조라고 하는 거 먼저 얘기를 해주면은, 세포막은 일단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지질 주변에 군데군데에 막에 박혀있는 또는 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 불러주면 되거든. 이렇게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애들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애도 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메인은 인지질이랑 막단백질이니까 저기까지 공부해도 충분하긴 해요. 자, 그럼 얘는 생김새를 봐야겠죠. 자, 세포막은 사실 생김새 그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제가 오늘 PPT를 쓸 수가 없어서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그려야 되네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애들은 인지질입니다. 일부러 이름이랑 같은 색깔로 그리고 있고요.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데, 생김새 잘 보면 동그란 머리 부분이랑 막대기 2개, 동그란 거랑 막대기 2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죠. 자, 마주보게끔 제가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인지질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인지질은 여기 하나만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인지질 지금 옆으로 쭉 나열되고 있고 마주보고 있는 식으로 막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인지질만 있는 게 아니라요, 중간중간에 단백질로 되어 있는 어떤 구조물도 있다고 했죠. 걔네들을 우리가 막단백질이라고 불러줄 거고, 지금 지우개처럼 크게 그린 거 막단백질로 보시면 돼요. 자, 막단백질 중간에 박혀 있는 거 제외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인지질들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다 보니까 중독성 있나요? 여기까지만 한번 그릴까요? 자, 지금 이거 그려놓은 거 어디를 나타낸 거냐? 아까 우리 세포 소기관 얘기할 때 동물세포 이렇게 그려냈다라고 하면은 동물세포에서 세포막 부분을요 요만큼만 떼어내서 확대해가지고 지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얇은 막인데 이거 쭉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 자, 저거 네모칸 친 요 녀석 하나가 인지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한 인지질이 지금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보니까 옆으로 쭉 나란하게 있으면서 그 나란하게 있는 게 마주보는 층으로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중으로 층을 구성하고 있어 라고 해서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그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인지질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라고 보기에서 서술 표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마주본다라고 하는 거 이중층 구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요 녀석이 막단백질입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저 이중층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 인지질 하나만 떼어서 보자면은 이렇게 동그란 머리 부분 있고요. 막대기 이렇게 길다랗게 한번 그려볼 건데, 이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고 일자로 그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얘네 이름 볼 거예요. 이름. 자, 전체적으로 인지질이라고 부를 건데, 인지질은 지질에 인이 붙어 있어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은 어디 있느냐? 이 동그란 머리 부분에 있고요. 이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머리 부분이라고 부르고, 머리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누군가요? 라고 하면은 아까 인산기라고 하는 애로 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배웠었던 그 P, 인입니다. 인이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머리 부분이고요.
자, 저렇게 머리 부분은 인상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물이랑 친해요. 친수성이라고 부릅니다. 물이랑 친하면 거꾸로 기름이랑 안 친하겠죠? 그래서 물이랑 친하다라고 하는 성질, 인상기 머리 부분의 성질입니다 라고 봐주시고요. 나머지 다리 부분 또는 꼬리 부분이라고 부르는 애가 길다란 막대기인데 그 인지질 이름 중에 지질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지질 또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기름이에요, 기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름이랑 친하겠죠. 물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자, 소극적이다라고 할 때 그 소자예요. 그래서 소수성, 물이랑 친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성질 가지고 있는 거, 지방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구나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걔네들은 친수성 부분도 가지고 있고 소수성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성질 때문에 세포막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어느 환경에서 잘 살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또는 세포막이 쭉 둘러싸여 있는 세포는요 어디 있냐면 주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70% 이상이 물이거든요. 그 물이랑 쭉 맞닿게 되고 있는 게 그 세포막들인데 그 세포막 우리 아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상기라고 하는 게 물 쪽으로, 인상기라고 하는 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죠. 그래서 바깥 환경이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랑 친한 인상기 부분이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걔랑 마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물이랑 친한 부분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포 안쪽을 채우고 있는 것도 대부분 물들입니다. 그래서 친수성기들은 세포 바깥과 안쪽을 마주 보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소수성 부분들은 세포막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세포막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수성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요. 친수성기는 사실 이렇게 대다 조그맣고 소수성기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면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전체를 봤을 때 친수성 성질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물질이고요, 그 물질을 세포막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이랑 친한 애들은 여기 다 기름이랑 친한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대신에 물이랑 친하지 않고 기름이랑 친한 애들은 전부 다 기름 부분이죠. 그래서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어떤 물질은 통과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은 통과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림 밑에 2번 있죠?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 2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미안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단골로 나오는 단어니까요. 이거 꼭 챙겨주세요. 자, 선택적 투과성 정의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얘네들은 무엇이냐? 물질의 종류 또는 성질에 따라서 세포막 투과 여부가 달라진다. 이게 선택적 투과성이에요. 길죠? 그래도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 한 번쯤은 적을 필요가 있어.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은 통과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은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이 선택적 투과성 때문에 나타나는 세포막의 기능입니다 라고 했던 게 아까 얘기했었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보고 왔죠.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세포막이 가지고 있어서 물질 출입이 조절됩니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근데 저 물질 출입이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영원히 세포 안쪽을 못 들어오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면 영원히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물질은 영원히 내가 안쪽으로 들어보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을 보완해주는 애가 누구이냐라고 하면은 방금 봤었던 여기 막간 맷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 통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물질 하는
통과하는 그룹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는 직접 통과하지 못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물질이라고 그룹을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관찰을 해줄 거예요. 자, 요거 제가 교재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물질 또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인지질 이중층을 얘기해요. 자, 그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성질은요. 첫 번째로 소수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랑 친해야겠죠. 인지질 이중층처럼 똑같이 소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두 번째, 크기가 작아요. 크기 너무 크면은 직접 통과를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이온처럼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야 돼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인지질 이중층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 저런 물질만 존재하지 않겠죠. 전하를 가질 수도 있고요. 크기가 클 수도 있고 물이랑 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포막 또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물질의 성질에 정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이라든지 또는 크기가 큰 물질이라든지 또는 이온들처럼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실 거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물질 출입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건데, 자,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성질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봅시다. 그게 누구이냐? 인지질 이중층 구조예요 라고 하는 단어 조심할 거 있는데요. 자, 이중층이죠. 많이들 헷갈려하는 거. 아까 우리 핵,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염록체라고 하는 애들 이중막 구조물입니다 라고 배웠거든요. 자, 이중막이랑 이중층이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괜히 연결하지 마세요. 이중층은 층이 두 가지, 레이어가 두 개예요 라고 하는 거고, 이중막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저렇게 생긴 애가 두 겹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스케일이 다르죠. 이중막 구조와 이중층 구조 섞어서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거 심화 내용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심화 내용 무엇이냐? 세포막 성질 중에 하나인데,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성 또 한자말이에요. 있을 유자고요. 움직일 동자고 성질 성자예요. 움직임이 있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포막의 유동성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자, 세포막이요. 인지질이랑 막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인지질이랑 막단백질이 저 자리에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유들유들, 야들야들한 구조여가지고 쟤네들 막 위치 바꿔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애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이라든지 또는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고정적이지 않다 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그 자리 한 자리에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유동성. 자, 그 유동성을요 실제로 확인한 실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용도로 잠깐만 보고 갈 건데, 자, 2페이지 넘겨보면 오른쪽에 3페이지만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에 세포막의 유동성 입증 실험이라고 있거든. 2장 넘깁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 시원아? 네. 자, 오른쪽에 보면 세포막의 유동성 입증 실험 있죠. 자, 첫 번째, 막단백질도 움직임이 있고요. 인지질도 움직임이 있어서 실험 두 가지를 통해서 쭉 확인을 해줄 겁니다. 자, 글이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좀 볼게요. 자, 막단백질 유동성 실험은 어떻게 한 거냐? 이게 원래 색깔이 있는데, 자, G세포는요, 막단백질을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고요. 사람세포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세포를 융합시킵니다. 둘이 합체시키는 거예요. 자, 합체시켰을 때 초기에는 빨간색은 위쪽 부분에, 파란색은 아래쪽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관찰을 해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균형 있게 섞여져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는 건 이 막단백질이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위쪽은 항상 빨간색, 아래쪽은 항상 파란색만 고정적으로 있었겠지만,
시간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막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 물론 보라색이 나온 건 아니야. 빨간색 이만큼, 파란색 이만큼이 균형 있게 섞여져 있었는데 이렇게 섞일 수 있다는 거는 막단백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단백질이 스스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인지질 이중층이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같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파도 치는 것처럼. 자, 인지질 유동성을 확인한 실험도 또 있습니다. 밑에 세포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인지질 부분들, 그러니까 막단백질 제외하고 인지질 부분들을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색깔을 띠고 있었겠죠? 자, 그렇게 색깔을 띠고 있는 부분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태웁니다. 그럼 얘네들 타가지고 일부분이 사라질 거거든? 그럼 일단은 레이저 쏘자마자 여기를 관찰하게 되면은 빈 공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빈 공간이 사라져 있었대. 그렇다는 거는 그 빈 공간을 메꿀 수 있게끔 얘네들이 또 움직였어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세포막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실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용도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쟤네들 막단백질 확인 실험인지 인지질 확인 실험인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억할 거, 인지질과 막단백질이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 유동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일단 또 여기까지 한번 보고 또 잠깐 쉬었다가 확산이랑 삼투 한 번에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투 확인 실험까지 얘기하면은 오늘 수업 마무리됩니다. 괜찮니? 학교에서 지금 혹시 효소?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물질 이동 원리 본격적으로 볼까요? 자, 확산이랑 삼투 얘기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가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세포막 기준으로 이제 물질들 이동을 시킬 건데 아까 잠깐 봤듯이 물질의 성질,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할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라고 하는 얘기들 먼저 했어요. 자, 그렇게 세포막 기준으로 물질이 이동을 할 때 두 가지 큰 원리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일단 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거 보긴 할 거지만 일단 확산 무엇인지 큰 그림부터 보고 시작을 하자면 자, 크게 세 가지 특징들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물질이 어디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확산은요, 물질이 이동을 할 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렇게 물질이 많은 곳은 우리가 농도 표현을 했을 때 고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질이 적은 곳은 저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확산은 세포막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세포막 기준으로 물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 확산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얘네들 확산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줄 거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세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활동의 에너지 또는 생명활동의 에너지라고 하는 ATP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에너지도 소모하지 않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일 뿐 뭔가 억지로 에너지 써가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방향 반드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면 됩니다. 물질이 직접 이동할 거예요. 이따가 대신 이동하는 애도 있을 거거든. 자, 저런 확산이라고 하는 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고요. 저 확산이 세포막 기준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있을 거고 또는 단백질, 막단백질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둘로 구분해서 지금부터 관찰을 해줄 거고 자, 첫 번째로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적어볼 거고요. 그 단순 확산은 세포막 구조 안에서 어딜 통해서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느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걸 또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면서 확산되는 걸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모든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했죠.
그렇지 않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걸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위치 방금 얘기했듯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투과 또는 통과 둘 다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들의 성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요. 자, 얘네들 인지지 이중청 직접 통과하니까 물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소수성. 그리고 크기가 매우 작아야 돼요. 크기 너무 크면은 그 사이사이 통과를 못해요. 크기가 작아야 되고 하나 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 X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 물질로 여러분들 기체 분자들 들을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기체, 산소 기체라고 하는 애들. 그리고 소수성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시로서 뭐 지방산이라고 하는 애들도 제가 교재에 적어두긴 했는데 보통은 산소 기체랑 이산화탄소 기체를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저 산소 기체랑 이산화탄소 기체가 세포막을 기준으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쭉 흐르듯이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렇게 이동하는 속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 이동 속도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했을 때 X축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농도 차이 값이 X축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높거나 안쪽이 높을 텐데 그거는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세포막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높은가 라고 하는 차이를 봤을 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농도차가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Y축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확산이 일어났을 때 속도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단순 확산은요, 어떤 거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농도차에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확산 속도가 쭉쭉쭉 정비례해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설명으로 적어놨죠. 세포 안팎의 농도차에 비례하여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거기에 농도차의 비례라고 하는 데다가만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순 확산이 실제로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예시가 누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 허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페포 또는 허파과리라고 배운 애가 있거든요. 자, 그 허파과리 애들도요, 어쨌든 세포여가지고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페포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산소 기체랑 이산화탄소 기체들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가 바로 저 단순 확산입니다. 자, 막을 기준으로요, 산소 기체 농도가 높은 곳에서 산소 기체 농도 낮은 곳으로 산소 기체가 인지지 이중층 직접 통과해서 지나갈 거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곳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농도 흐름에 따라서 이동할 때 에너지 쓰지 않고 인지지 이중층 직접 통과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기체 교환이다 라고 하는 애들, 제가 페포만 적긴 했지만 세포막에서도 똑같아요. 조직에서도 똑같아. 세포막을 기준으로 기체 교환이 발생할 때 얘네들 전부 다 단순 확산입니다 라고 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 그림 그냥 허파까리 그림만 가져오긴 했는데 참고로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촉진 확산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막단백질 통해서 통과를 할 때 얘네들 성질 물이랑 친하고요. 크기는 비교적 클 거고 얘네들 전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물질로 여러분 나트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 염화이온 또는 포도당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촉진 확산도 발생할 때 어떤 속도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X축, Y축은 똑같아요. 우리 왼쪽에서 봤었던 농도차와 확산 속도라고 하는 값으로 두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해줄 건데, 자, 촉진 확산은요, 농도 차이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어떻게 그려지냐? 자, 처음에는 일단 점점 농도 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를 해. 그러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낼 거거든. 자, 왜 이런 모양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세포막을 간단하게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뜯어내가지고 펴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펴내면은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엄청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개수로 이렇게 존재를 할 거거든요. 지금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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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서 지금 총 몇 개 그렸냐면 제가 8개 그려놨거든요. 8개의 막단백질을 우리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개수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어딘가를 나갈 때 출입문이 근 8개 더 너무 많다. 8개나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출입문이 8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거 잠깐만 볼 건데, 자, 만약에 5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싶어. 그럼 출입문이 8개면은 그 5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겠죠. 그쵸? 7명도 동시에 나갈 수 있고요. 8명도 동시에 각 문마다 한 명씩 쭉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8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이 8개 있을 때 그 8개보다 더 많은 인구수, 10명이나 20명이 동시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동시에 나가지 못하고 8명이 먼저 나간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가게 되죠. 20명도 마찬가지예요. 8명 먼저 나가고 또 8명이 나가고 기다렸다가 나머지 4명이 나가는 식으로 쭉쭉쭉 쪼개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확산 속도라고 하는 거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촉진 확산은 지금 막단백질, 그러니까 출입문의 개수가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물질의 개수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지나갈 수 있는 물질의 속도, 그러니까 동시에 통과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게 출입문 개수만큼 또는 막단백질 개수만큼 딱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개수, 그 막단백질을 모두 다 동시에 쓰고 있을 때 속도값이 최대가 될 거고요.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거는 막단백질 개수가 일정하니까 속도값은 늘어나지 않고 걔네들 동시에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 구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원리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촉진확산의 예시가 누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예시는 요거 있어요. 자, 신경세포라고 부르는 뉴런 있습니다. 자, 얘네도 세포여가지고 막을 가지고 있는데 신경세포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자극을 막 전달을 할 때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이랑 칼륨이라고 하는 이온들이 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얘네들의 이동 원리가 우리 지금 봤었던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하는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예시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촉진확산이랑 단순확산이라고 하는 애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하는 문제 여러분들한테 등장을 시킬 거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구간이 이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 제가 따로따로 그려두긴 했지만 우리 교재는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만 띡 하고 줄 거거든. 자, 다음은 확산 A와 B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는 직선으로 쭉 증가하는 거, 다른 하나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한 그래프 그리는 확산, 이렇게 있을 때 자, 일정하게 쭉 증가하는 애들은 단순 확산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한 그래프 그리는 애들은 아,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하는 촉진 확산이구나 라고 이름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속도 그래프 가지고 비교시키는 거 반드시 등장할 테니까 이 그래프 모양까지 꼭 봐주시고요. 어떤 물질들인지, 어떤 물질이 각각 막단백질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지 구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확산 얘기를 했는데요. 자,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물질이 출입하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등장하는 거, 삼투라고 하는 현상도 여러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3투까지 쭉 이어서 볼게요. 자, 3투도요. 우리가 확산 처음에 얘기했듯이 3투라고 하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투. 자, 3투도 방향이랑 누가 이동하고 에너지 쓰는지 안 쓰는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3투는 방향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3투는요. 어떤 물질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물질 대신에 누가 이동을 해줄 거냐면 물이라고 하는 용매가 이동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농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녹아져 있는 용질이 직접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대신해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농도를 표현해 보겠다라고 하면 농도가 낮은 쪽은 녹아져 있는 용질인 건더기는 적지. 근데 대신에 물은 많죠.
그쵸? 그러면 농도가 높은 곳은 녹아져 있는 건더기는 많지만 대신에 물이 적어요. 그러면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직접 이동합니다 라고 하면 물이 많은 데에서 적은 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는 확산의 원리랑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선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줘도 되냐면 다른 물질은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애들의 확산이야 라고 해서 물의 확산으로 이름 불러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 관점에서 있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얘네들도 마지막 성질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ATP 형태로도 안 쓰겠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이어서요. 우리 에너지 소모 필요 없어요. 자, 삼투라고 하는 현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때는 대표적으로 실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교재 바로 보이는 U자관 실험입니다. 자, 유리관 하나를 쓸 건데요. U 모양과 같이 생겨가지고 U자관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자, 그 U자관 실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U자 모양의 실험관을 준비를 하고 중간에 막을 하나 설치를 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막을 설치를 해. 자, 이 막은요. 세포막이어도 되고요. 또는 세포막을 내가 보지 못했어 라고 하면 세포막과 같은 성질 가지고 있는 인공막 가지고 오면 되는데 반투과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투과를 반만 할 거야. 선택적 투과할 거야.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막을 준비를 해주고 자, 그렇게 막을 준비를 한 다음에 양쪽에 용액을 만들 거예요. 자, 한쪽에 높이 좀만 낮출게. 요만큼씩 용액들을 넣어주고요. 자, 그 용액은 맹물이 아니라 증류수가 아니라 어떤 용질을 녹인 물질인데 오른쪽에는 용질의 양이 많은 곳입니다. 이거 용질이에요. 자, 왼쪽에는 용질이 좀 적어요. 자, 제가 오른쪽 왼쪽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얘를 A 방향, 얘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도를 비교해주면 현재 A쪽보다는 B쪽의 농도가 더 높아요. 만약에 확산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면은 농도 높은 쪽에서 이 동글동글한 초록색 용질이 직접 이동해가지고 양쪽의 농도를 맞췄겠지. 근데 지금 이 반투과성 막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반만 선택적으로 투과했거든요. 선택적으로 투과하다 보니까 이 초록색 덩어리를 통과시키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걸 이 반투과성 막을 확대해서 좀 관찰해 볼게. 자, 이 반투과성 막을 우리가 쭉 확대를 해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실제로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었어. 자, 근데 이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물에 녹여놓은 초록색깔 용질은 그 미세한 구멍보다 지금 큰 거예요. 자, 그 구멍보다 물질이 크니까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신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초록색이라고 하는 용질 덩어리 대신에 누가 움직일 거냐? 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찍고 있는 건 물입니다. 물 여기에 엄청 많겠죠? 근데 물 분자는 저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요. 그럼 그 물 분자가 이동을 해줄 거야. 자, 그 물 분자가 어디에 더 많죠?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농도가 낮은 쪽에는 용질의 양이 적지만 물이 대신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 농도 적은 A쪽에서 농도 큰 B쪽으로 물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근데 물이 항상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물은 아주 적은 양들은요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도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해. 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애들의 존재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떤 상태냐? 농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적은 쪽,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물의 이동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농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 근데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 분자들이 막 넘어오게 되면은 점점 B쪽의 농도는 낮아지게 될 거고 A쪽의 농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둘 사이에서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 거야. 자, 줄어들다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물의 이동량이라고 하는 게 점점 짧아지겠죠. 자, 짧아지면서 동시에 누가 같이 커질 거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던 애들의 양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차이가 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막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작아지니까 오히려 나는 커질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 자,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물의 이동량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물의 이동량이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0개만큼 물 분자가 오고 있을 때 같은 개수만큼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농도로 보면 내가 100개를 받았다가 100개를 다시 뱉었어. 그럼 내 농도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자, 반대쪽도. 자, 100개를 받았다가 100개를 뱉었어. 그런 식으로 같은 물 분자 개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양쪽의 농도도 어떤 상태인 거야? 똑같은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물 분자 이동량이 양방향에서 똑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농도 평형 상태라고 부를 거고요. 자, 이 평형 상태 단어가 좀 응용 버전이 많거든? 자,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자, 이 평형이라고 하는 상태를 보면은 물의 이동이 없지 않죠. 움직임이 계속 있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평형 상태예요 라고 해서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줄 거고요. 동적 평형 상태는 언제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농도가 양쪽에서 같아졌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A관 쪽이랑 B관 쪽이랑 농도가 지금 같아지게 되면 그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렇게 양쪽으로 움직이는 물 분자 개수가 똑같으면 자, 수면, 물의 높이라고 하는 거 볼 거거든. 자, 물의 높이를 봅시다. 자, B쪽에 물을 쭉 받아냈으니까 올라갔겠죠. A라고 하는 애는 물을 뱉어냈으니까 수면의 높이가 낮아졌을 거예요. 자, 동적 평형 상태. 그러니까 양쪽의 농도가 똑같아졌어. 그러면 물 분자 이동량이 양쪽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라고 하는 변화가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같아졌을 때라고 하면 수면의 높이 변화도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수면의 높이 변화가 있으려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놓거나 또는 내놓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텐데 쟤네들은 똑같은 개수만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수면의 높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투 현상 안에서는 농도 평형 상태 또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실 거고, 자, 이때 기억할 거. 물 분자의 움직임이 평형 상태 또는 농도가 같아졌을 때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 꼭 물어볼 거거든요. 자, 그냥 평형 아니죠. 동적 평형입니다. 물 분자 계속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바깥에서 멀리서 관찰했을 때 물 분자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알겠죠? 안쪽에서 계속 물 분자가 똑같은 개수만큼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농도 같아진 지점에서도 물 분자 이동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이 함정으로 파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거 세트로 꼭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알겠죠? 꼭 반두가 승막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3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3투에 대한 원리 쭉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그렇게 3투 현상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문장들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현상, 식물의 뿌리의 물 흡수, 과한비료에 의한 식물의 말라 죽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현상, 그거 정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추 소금에 절이면 소금이 실제로 세포막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커서 물 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쭈글쭈글쭈글해지겠지.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배추 바깥에 소금을 뿌리니까 소금 때문에 바깥이 고농도가 됐을 거고, 배추는 비교적으로 저농도니까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배추가 가지고 있었던 물이 쭉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상수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오씨, 오늘 너무 빠른데? 뒤에 것까지 해야 할 수 있겠는데? 시험 봐야겠다. 어쩔 수 없네. 자, 바로 세포에서의 삼투까지 한번 볼게요. 너 부러지니? 괜찮니? 괜찮아요, 시원이? 안 괜찮아? 쉬는 시간 했다가 아니면 한 번 해? 이 정도 그냥 해? 여기까지는. 이게 근데 끝이야 우리. 이거 하고 나면 빨리 끝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시험 볼 거예요. 30분 문제 풀고 30분 일찍 가면 안 돼요? 왜요? 빨리 그러면 끝나서 시험을 잘 보세요. 시험 봐요? 시험 봐야지. 지오 시스템 봐야지. 오늘요? 네. 지금요? 이거 끝나고. 봐야지. 안돼 얘들아 안돼. 봐야 돼. 아 맞다. 혹시 시험 시간표? 나왔니? 그거 나오면 나왔는데 안 보내줘. 나왔어. 요즘에 있구나. 혹시 몇째 날에 봐요? 저희 첫째
첫째 날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집하면 되겠다. 오히려 좋다. 인정적으로 할게요. 뭐라고 했지 마? 한국사요. 아 다행이다. 자, 세포에서의 삼투까지 볼게요. 이거는 실험 결과만 여러분들이 아까 삼투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주면 금방 끝나거든? 한번 정리해봅시다. 빈칸 위주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세포 가지고 삼투 현상을 지금부터 관찰을 하는 건데 세포는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로 나눠서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그렇게 동물이랑 식물로 나눠서 보는 이유는 구조적인 차이 때문인데 자, 동물 세포는 대표로 우리 적혈구라고 하는 데 데려올 거고요. 식물 세포는 어떤 애 데려올 거냐면 뭐 양파든 백합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식물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육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식물 세포. 자, 생김새를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아니, 한 가지입니다. 자, 적혈구 동물 세포죠. 그럼 적혈구 가장 바깥에 있는 구조물이 누구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었던 세포막이고요. 식물 세포는 바로 세포막이 있는 게 아니라 세포벽이 가장 바깥에 있죠. 그래서 세포벽이 가장 바깥에 있고 그 안쪽에 착 달라붙어서 존재하고 있는 세포막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가장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구조적인 차이가 동물 세포랑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차이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쟤네들을 여러 가지 농도의 물에다가 퐁당퐁당 담가 볼 거예요. 자, 적혈구 먼저 보겠습니다. 동물 세포고요. 우리 어떤 농도의 물부터 얘기를 할 거냐? 고장액이라고 하는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제일 오른쪽에 있죠? 자, 고장액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쪼개보고 갈 건데 자, 장자는 농도를 표현하는 한자말이고요. 농도 장자. 고자는 높을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용액인데 누구보다 높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세포와 용액의 농도 차이라고 하는 첫째 줄에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세포보다 용액의 농도가 더 높은 거예요. 요거 첫 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포보다 용액이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농도 표현을 했을 때 세포가 비교적 저농도고요. 용액이 고농도죠. 자, 요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금부터 적혈구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적혈구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움푹 패였고요. 패인 이유는 핵이 없어요. 예, 성숙하는 과정에서 핵이 빠지거든. 그래서 움푹 패인 도넛 모양으로 그려낼 건데, 자, 미안해. 고농도 물에다가 담그면 아까 얘기했듯이 적혈구가 저농도가 되고 바깥이 고농도가 됩니다. 자, 세포막은 반투가 정막이에요. 삼투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쭉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들어오는 양 있어도 빠져나가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다가 유입량과 유출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 건데 유출량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세포 안쪽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안쪽에 있는 물이 쭉쭉쭉쭉 빠져나가요. 그러면 세포막 안쪽에는 사실 물이 많아가지고 부피 동그랗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쭈글쭈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 부피가 감소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돼요. 우리도 부피 감소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부피가 감소해가지고 저 적혈구가 저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혈구가 쭈그러든다. 이게 답니다. 물론 이거를 설명하는 단어 크리에이션, 뭐는 축혈현상 뭐 이런 단어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배우진 않고요. 그냥 쭈그러든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쟤네들은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아서 적혈구 모양이 변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식물세포도 같이 볼게요. 자, 식물세포도요 똑같이 고장액에다가 담글 거고요. 고장액은 정의 다시 한 번 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용액의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을 말해요.
그럼 저농도가 또 세포고 고농도가 용이겠죠. 아까 배추 절이는 거 우리 생각해 볼 거야. 자, 배추 절이는 과정에서요. 원래 멀쩡한 배추 세포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멀쩡한 배추 세포가 세포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세포막이 이렇게 붙어 있었겠죠. 세포막이 세포벽이랑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 세포. 근데 고장에게 담그다 보니까 얘네들 무슨 일이 있느냐, 세포 안쪽이 저농도고요, 세포 바깥쪽이 고농도여서 얘도 똑같이 물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것도 아주 조금 있어요. 근데 들어와봤자 유출량이라고 하는 양이,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훨씬 더 커서 점점점 세포 안쪽을 채우고 있었던 물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요 녀석도 모양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자, 모양 변화 일어날 때 주의할 거.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단단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든 말든 간에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데, 자, 물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누가 변하게 되느냐, 세포막이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아까는 세포막이랑 세포벽이 착 예쁘게 달라붙어 있었는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세포막 안쪽이 쭈그러들다 보니까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얘네들 하나만 더 현상 이름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단어 한번 적어볼 거고, 이거 우리 단어로 바꾸면은 세포막 분리라고 얘기해도 돼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얘네들 부피 어떠냐라고 하면은 부피가 일단 감소하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세포벽 그대로니까 부피 감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부피 어느 정도 줄어들긴 해요. 세포벽도 완전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살짝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피 감소하고요. 하나만 더. 질량도 물어볼 수 있거든. 질량, 안쪽에 채우고 있었던 물이 감소하는 거니까 질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피랑 질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장액에서 식물세포의 변화 봤습니다. 용액 두 가지 남았어요. 두 번째 등장액. 등장액은 무엇이냐면 같을 등자예요. 농도가 동일한 용액입니다. 그럼 누구랑 동일하냐라고 하면 동물세포 기준으로 해도 동물세포랑 똑같고요. 식물세포 기준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농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저농도, 고농도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물의 출입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관찰해 주면은, 안쪽도 바깥쪽도 똑같이 등장액이죠. 같은 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려고 하는 물과 들어오려고 하는 물의 양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물의 이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 나가고 열심히 움직일 건데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줄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똑같다 보니까 부피가 일정해요. 그래서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은 식물세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식물세포 세포벽 그려주고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애 붙여서 또 한 번 더 표현을 해주면, 자, 얘네들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죠. 들어오고요, 나갑니다. 물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유입량과 유출량이 또 한 번 더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부피가 변하지 않겠죠. 혹시라도 질량 물어본다 라고 해도 질량도 일정할 겁니다. 등장액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액에선 대신에 여러분들 유의할 거, 이거 물의 이동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물어볼 것 같아요. 부피 변화가 없다 보니까 물 분자 이동 안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물을 수 있는데 아니고요, 물 분자 이동해요. 자, 마지막으로 저장액.
저장액은 낮을 저자 쓴 거고요. 농도가 낮은 애들라고 해서 농도가 낮은 용액이라고 적어볼 건데 당연히 누구보다 낮은가라고 했을 때 세포가 오히려 고농도고 용액이 저농도인 상태를 얘기하겠죠. 식물 세포에서도 마찬가지. 세포가 오히려 고농도고요. 용액이 저농도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적혈구 변화 봐야겠죠. 우리 식물 세포 변화도 봅니다. 자, 세포가 고농도니까 바깥쪽에서 물이 열심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그러니까 고농도 때랑 다르게 물이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나가는 양이 오히려 적습니다. 자, 그렇게 유입량과 유출량이라고 하는 비교해주면은 빠져나가는 양보다는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게 돼서 적혈구 안쪽에 점점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해지게 커져요. 자,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도 농도 차이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물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세포막은 그렇게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녹아서 터져가지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얘들 부피는 증가라고 일단 적어주시면 돼요. 부피 일단 증가를 합니다.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고 나서 터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예외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식물세포 마지막. 자, 식물세포 세포벽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 세포막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텐데 자, 얘네들도 세포 안쪽이 고농도다 보니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얘네들도 부피 변화가 있을 건데요. 자,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랑 다르게 세포벽이 그나마 조금 단단하게 버텨줄 거거든. 그래서 늘어나는 거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팽팽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적혈구처럼 터지는 일까지 발생하진 않고요. 그냥 팽팽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게 될 거고 그러한 현상을 우리 생윤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유출량, 유입량은 위에랑 똑같으니까 지금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을 거고 당연히 부피도 증가할 거고요. 질량도 물어본다라고 하면 질량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상황들 여러분들이 이름이랑 어떤 용액에 담갔는지라고 하는 거 구분 잘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인다라고 하면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식물세포를 준비해서 저장액에 넣어놨었다가 그 저장액에 넣어놓은 세포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A를 다시 고장액으로 갖고 와서 고장액에 담가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세포 안쪽에 들어있었던 물이 쭉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다 보면은 다시 고장액 현상이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를 다시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B를요 등장액에 넣어줘요. 그러면 원형질 분리 일어난 세포는 안쪽의 농도가 지금 높은 상태잖아. 그래서 등장액에 넣어주게 되면 다시 바깥으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방향도 지금 요거 6가지 케이스 안에서 응용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다시 저기다 옮기면 쟤를 다시 저기다 옮기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주까지 우리가 쭉 다뤘고요. 오, 속도 굉장히 빠른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펌이 이제 한 단원 남기고 우리가 쭉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쉬고 지난주에 배웠었던 지구 시스템 시험지 풀 거거든? 아니야? 그냥 여기 단원 문제를 풀까요 차라리? 뭐야? 갑자기 되게 의심해? 근데 내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놔가지고 그냥 문항번호로만큼 적어줄게요. 자, 세포 소기관 파트랑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파트를 제가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괄호치고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 중앙 위쪽에 적혀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실 거고요. 세포 소기관 파트는 어디 풀어볼 거냐면 27번부터 31번까지 반복되는 유형이긴 한데 소기관 이름 잘 외우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 점검용으로 5개 문제 하나 볼 거고 뒤쪽으로 쭉 넘기다 보면은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파트 나옵니다. 여기는 막고도 삽입해서 가야겠죠.
10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수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우리 문제 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쉬고 이따가 한 8시 5분부터